네, 안녕하세요. 피초원입니다. 지금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바이든이 당선된다면이라는 주제로 어떤 결과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일 미증시 자체가 상승장으로 마감이 했죠. 양봉으로 마감이 됐는데 뭐 거의 원웨이 장이었습니다. 네, 매수만 볼 수 있는 장이었는데 전일 영상 보시면 1.8조 달러에 대한 증액. 네. 이 증액이 있었다는 거는 이 부분으로 진행을 한다는 건 합의점에 도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원래 당초 1.2조에서 이제 1.6조, 1.8조 이렇게 증액을 한 상황인데 거의 이제 타점 자체가 가까워지죠. 이제 간격 자체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점 자체가. 증시는 기대감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일 매도는 보면 안 된다. 매수장만 강조를 했었는데 당연하게 이끌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오늘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이 시황으로 좀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선, 부양책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딱 집중할 거는 뭐 유로존이라든가 막 영란은행, BOE라든가 BOJ 뭐 내용 나오지만은 지금 미 증시 부양책에 완전 포커스가 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하는 게 가장 활용도가 높아요. 자, 그러면은 2020년 10월 13일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상과 여러분들 동일하게 이제 세 가지로 좀 분류가 돼 있는데, 자, 1번이 이제 경기 부양책이죠. 경기 부양책.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경우보다 더 큰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고, 이는 경기 기대를 높일 것이다. 경기 부양책. 자, 큰 정부 지향. 많은 재정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채 발행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세 번째. 자, 세율이죠.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작 전 법인세 세율을 35%에서 21% 낮췄는데 바이든은 28%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좀 혼선이 겪어요. 사실 이제 세율하고 이 경기 부양에 대한 혼선 자체가 겪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마다 엎치락뒤치락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뭐 당선이 되더라도 뭐 세율부터 바로 높여버리면은 미증시 떨어지는 거고, 경기 부양책부터 가면은 미증시 올라가는 거고, 그죠? 어느 정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상황이. 그래서 그 시황에 걸맞게끔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경기 부양책이라는 거 자체는 민주당에서 더 크게 퍼포먼스를 내뿜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오히려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더 큰 금액을 쓸 것이라는 예측 자체가 있는 거고, 세율이라는 거는 미 증시의 직접적인 요인이죠. 제가 이제 나스닥이랑 S&P 볼 때 항상 판단해야 될 게, 지금 증시의 직접적인 요인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별성을 먼저 기르라고 했어요. 판단성을. 세율 관련해 갖고는 굉장히 직접적입니다. 뭐 회사채도 직접적이고, 그게 제일 중요한 포커스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하고 트럼프와의 정확한 차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밑에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캐치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뭐 1조 달러, 2조 달러, 뭐 민주당에서 더 이제 부양 결과 자체는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카페 와서 확인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차트를 한번 점검을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뭐 미증시 원웨이였습니다, 사실. 네, 미증시. 나스닥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저점 자리는 제가 잡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예, 저점 자리는. 저점 자리는 잡힌 거예요. 이거는. 채널에 대한 이탈 구조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 채널 구성 안에서 논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어요. 지금 채널의 중간가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정 위치 값을 좀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은 매수에 대한 포커스 채널 구조상 이탈점 나오면은 그때부터 재매수 각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틱차트로 당일 본다면은 여러분 틱차트도 한번 볼게요. 틱차트 당일 본다면은 지금 추세 자체가 지지값을 받을 수 있는 구간대가 거의 다 다르고 있는데 12,000포인트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오늘 당일에는 가장 높습니다. 12,000포인트. 지지 단가 자체를 체크가 들어갈 거예요. 지지 단가 자체를. 12,000포인트. 지지값이 한 차례 열려 있어요. 지지를 받더라도 이탈 자리가 한번 이루어진다면 우상향적인 포인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양 결과 증액에 대한 효과 자체가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이제 부양책 관련해서 언급을 자주 드리는 거는 이게 바로 다이렉트로 꽂히는 시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도 하방권으로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예요. 아시겠죠? 고점 형성 가능성에서 내가 내뿜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매도에 대한 가능성, 시사. 부양이 남아있기 때문에 꺾이지가 않는 겁니다. 꺾이지가 않는 거. 이 부분 체크 들어가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점 자리 미증시, 달러 고점 자리 이렇게 판단을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드러날 수 있는 게 이게 일방 통일적인 시황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될 거예요. 뭐 하루 걸러서 얘기가 달라지는 것 뿐이지 속된 내용으로 어떻게 보면은 진행 상황은 같단 말이죠. 판단을 정확히 해야 돼요. 부양책을 하는 건 동일하지만 그 안에 내용 자체만 조금씩 틀어질 뿐입니다. 그럼 방향성 자체는 일관되게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 자체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 카페에 오시고 이제 카페 오시면 당일 수급 차트, 매수 매도, 국내 선물, 해외 선물 관련해서 차트 있으니까 판단하시고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인 교육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